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일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시장이 예상외로 또 강하게 4월 초부터 시작해서 둘째 주 옵션 만기일까지 강하게 상승 흐름에서 오늘 마감이 되었네요.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이긴 합니다만은 장 막판 조금 올랐네요. 네, 2224.44로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이 766.49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네요. 0.83%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대체적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달은 또 특이하게 또 강하게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과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종목 진단이 있는 시간이니까 이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달이 바뀌고 월 초에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 그리고 분기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강하고 또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종목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장이 전체적으로 좀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이 만기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네네네.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또 다시 들어왔죠. 2,800억이나 지금 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엄청납니다. 네, 시장이 매우 뜨겁다. 네네네.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배경에는 일단 뉴스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FOMC 의사록이 공개됐지만은 금리 인상 더 이상 이번 연도에는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네. 안 할 것이다인데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경기도 좋아지는데 금리 인상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기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다양한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네. 또 메이 총리가 요즘에는 이번에 독일을 방문했는데 완전히 홀대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독일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마중 안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뚜벅뚜벅 들어갔다고 하는데. 완전 굴욕적이네요. 네, 네, 그렇죠. 엄청 굴욕적인 거죠. 이게 그 나라의 정상의 자격으로 한 건데 독일도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브렉시트라는 부분들은 이제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완전히 옵션에서 제거가 된 상태고요. 어떻게든 합의된 브렉시트를 이끌어내겠다. 네네. 그것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네네. 영국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똥꼬집을 부리고 있고 그렇죠. 유럽은 할 것 같으면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중간에 나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영국만 지금 동동거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기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웃기게 됐죠. 왜냐면은 네네네. 이제 4월 12일까지 안 끝내면 끝나면은 이제 5월 22일까지 연기인데 이게 네네.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안 끝나니까 이제 6월 달까지 해줘라. 이제 메이 총리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EU 쪽에서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계속 이렇게 찌질하게 조금씩 연기하지 말고 네네. 아예 올해 말까지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년 3월까지 해서 1년 연장해라. 이게 또 시원한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지금 또 반대 입장을 낸 거예요. 그렇게 1년치 그 연장을 좀 하고 싶다라면 네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중간에라도 합의가 나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너희들 합의면 그걸 조건을 달아줘라. 네.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떼 쓰는 사람이네요. 생떼를 쓰네. 네. 무조건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답답한 감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의 이슈들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계속 좋았고 외국인 매수가 또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좌에서 아주 즐거운 비명이 나오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미국과의 그런 마지막 무역 협상도 이제 더 확고히 하기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하면서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간 또 너무 뜨거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덩다리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시장 상황도 전반적으로 많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들이 주식 투자하기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에 우호적인 조건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뜨겁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는데 네, 오늘 또 가장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네요. 바로 이제 항공주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악재를 많이 맞았던 것이 최초로 이제 큰 코스피의 큰 대형주로는 처음으로 이제 관리까지 들어가서 정지까지 되는 좀 굴욕을 맞았던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네. 관련주가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아시아나항공이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 네. 재료는 나쁜 재료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금호 아시아나 회장 그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자회사를 비롯해서 네네네. 그룹의 자산을 매각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채에 대한 어떤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네.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산업은행 너희들이 5천억 원을 좀 지원해달라. 꿔달라는 거죠. 네네. 그죠? 이제 꿔달라는 네, 그런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적인 안정성을 그래도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갖고 낮춰줄 테니까 네네. 너희들이 돈을 좀 꿔다오. 음. 이렇게 된 부분이죠.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별로다.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희들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좀 늦기도 뭐 이렇게, 늦은 감이 좀 있는 네.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얘기가 네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그룹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유동성에 대한 위기에 봉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 안 좋은 소식인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한다면 아시아나 자체를 매각을 할 수 있는 네. 아우, 네, 이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큰 빅딜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런 초대형 대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네네. 시장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 매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을 강하게 좀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이죠. 네. 그래서 M&A 재료가 붙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어서 네네. 지금 뭐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고 뭐 나중에 자금 조달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주가가 급등하는데 영향이 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게 급락했었던 그 시점이 이제 3월 26일인데 네네. 이제 급락해서 딱 시작했었던 그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 네네. 좋은 기회를 잡지 않으셨나 생각되는데 네네. 아마 요때 아빠님께서 매수 의견 좀 주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네. 그 약간 저희들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렇게 그 부자분에게서 그 박상구 회님을 좀 안 네.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 잠깐 박상구 네. 회장이 형님인가요? 네. 아빠님보다? 조금 그러신가요? 좀 나이가 적으신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모르겠네요. 네, 네. 별로 조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셨는데 또 이게 아, 투자자는 또 유연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네네. 생각을 바꾸셔서 아니다. 예. 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죠, 부자관님 그렇죠. 잡았던 그런 구간인데 또 다행히 또 진짜로 실제로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했던 그 구간을 지나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 좀 몸소 또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일단은 이 매각설이 종목은, 네, 돌고 있어서 예. 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재료가 이제 M&A 재료를 붙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4,500원대 이제 저항대에서 매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뭐 지지선도 꽤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네네. 뭐 내려갔던 거 다 올라왔으니까 네. 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보유하셔도 별 문제 없겠다 생각됩니다. 네. 신규 매수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뭐 조금 늦은 감도 좀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좀 진정화 된다라면 네. 그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생각해 보셔도 되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보유 관점, 홀딩 전략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보유 관점이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는 것이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봤으니까 아시아나항공보다 가장 큰 이슈가 떴던 게 에어부산이지 않을까 네네. 싶네요. 지금 에어부산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매각설이 가장 먼저 붙었던 게 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의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시아나 그룹에 자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산을 매각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 자회사 매각 쪽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부산에 대한 부분이 바로 또 M&A
물량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이 내용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자산을 매각할 때는 뭐 금호 리조트도 있고요, 에어 네네네. 서울, 에어 부산 뭐 네네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에어 부산이다 보니까 네. 요거를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로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항공주들이 이제 새로 바뀐 이런 그 회계 기준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띄우는 음. 그런 역할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이렇게 악재가 약간 주가에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자, 에어부산 오늘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뭐지 상한가가 풀리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뭐 상한가 잔량도 86만 주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만 세우시면 되겠고요. 네. 신규 접근은 따라가시기는 이제 좀 그렇죠. 상한가 한번 나왔는데 거기서 따라가시는 거는 네, 좀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신다. 이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에어부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형님이죠. 이제 금호산업을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금호산업 한번 봐주시죠. 네네. 뭐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네네. 좀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아시아나라든지 아니면은 에어부산보다는 조금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거는 뭐 그런 그 자회사들을 매각해서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재무적인 안정성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뭐 재무적인 안정성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핵심 사업부잖아요.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네네. 에어부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각한다는 부분들은 뭐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해서 이런 네. 핵심 사업부를 덜어내는 게 굉장히 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같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부분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다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마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겠나 생각되고요. 네네. 아시아나라든지 에어부산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조금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은 뭐 장기적으로 보셔서는 뭐 보유 관점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인데요. 네네네. 신규 매수는 오히려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쪽, 10,000원대 아래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매수 의견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계속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역별 속에서 이제 평탄한 구간을 만나는 더 이상 네네. 하락하지 않는 구간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시간이 성투사님 말씀대로 좀 많이 걸려 보일 것 같네요. 자, 이것도 일단 홀딩 전략 해주셨고요.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호산업 본주는 좀 하락하는 상승했다가 하락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 또 우선주는 상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주가 이제 물량이 많이 작다 보니까 조그만 이슈에 많이 움직이시는데 혹시라도 금호산업 우선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뭐 점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뭐 잔량이 뭐 6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뭐 강하게 상승이 좀 붙어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네네.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주사 입장에서는 또 우선주 입장에서는 또 좋은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좀 네네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본주와는 좀 다른 행동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본주는 많이 오르지 못하지만 우선주도 상한가를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의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보유 관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인보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악재가 네네. 나왔었죠. 코롱 티슈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테 슈지는 오늘 좀 올라왔어요. 이제 네. 상승폭 조금 꽤 있었네요. 한 지금 이제는 좀 장중에 반등이 19% 정도. 조금씩 네.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음. 요 내용은 이제 일단 검사 결과는 15일날 네네네.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아직까지 주네요. 시간은 네. 조금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뭐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네네. 또
만약에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 그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이 기업이 뭔가 좀 자신감이 붙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좀 강하게 뭐,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요. 뭐 임상을 그렇죠. 다 했는데 뭐 더 네. 이상 뭘 또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면서 네, 그렇죠.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무마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고 지금 현재 그 제품의 성능이 뭐 바뀐 그런 부분도 아니고 네네네. 성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저 그냥 이름 정도만 음. 그 분류해서 아 이게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더라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검사 결과에서 뭐 특별히 문제 없다 음.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또 제법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그 악재가 나온 시점에서 좀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네. 어쨌든 단기적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등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홀딩 유지하셔야 되겠죠. 이제는 네네네. 올라섰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셔야 되겠고, 단기적 접근에서는 이제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필요성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뭐 한 18,500원에 600원 정도가 이제 지지 라인 때 그 네네.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면 한번 살짝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뭔가가 나오게 된다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단기적 반등 정도다. 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네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난의 세월을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을 좀 많이 해야지만이 저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홀딩으로 유지를 하시고 네. 결과를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코롱 티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까지 가셨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셨는데 이제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어떤 중재자 역할을 좀 또 강하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북한의 스몰 딜과 미국의 빅 딜 사이에서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경농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이거는 이제 농사 관련주인데 네네. 뭐 북한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개선이 되면 네네.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농번기 막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관련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농사 관련주들은 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뭐 일단은 그 대북 관련해서 이제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하시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빅딜을 약간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너무 큰 네. 것을 조금 좀 양보해달라는 그런 네네네.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죠. 생각보다도 지금 김정은이 조금 강하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에 이제 나온 얘기들 보면은 우리는 제재를 하더라도 굴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네네네. 굴복하지 않는다. 네네. 네, 자기의 입장을 그냥 확고하게 다지는 모습인데 네네네.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음. 자기들은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 풀어줄 수 있는 제재 한 5가지 정도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인도주의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이 좀 그냥 불쌍해 보였으면 중국 사람들이 김정은 잘했다. 네네네. 미국이 나빴다. 이렇게까지 네네네. 편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한꺼번에 털자라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렸겠지만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북한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부분 조금씩 열어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네네네. 또 미국은 계속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느낌이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북한을 그 트럼프를 어느 정도로 이제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제재 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빅딜이라는 네네. 어떤 부분들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렇게 된다면 뭐 일단 인도주의적인 부분 또는 이제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3차 뭐 북미 회담이 열린다든지 네네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제재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나오게 되면 대북 관련주들은 뭐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 지금 경농과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수기를 맞이한 데다가 추세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유지하셔야 되겠는데
60일선에 대한 저항은 일단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2만 원대 넘어가면서도 저항이 나오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일단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을 좀 두고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 잘 통과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북한과의 어떤 이슈가 계속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를 장기적으로 지지해주면서 밀어올리지 않을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긴 시간, 오랫동안 보유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 라인은 이제 13,000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정도 지지선을 한번 보시고, 신규 접근은 아예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분할로 접근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네네네. 접근은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거나 네네. 아니면 분할로 조금 사보고 상황 보고 다시 또 조금 사보고 이런 식의 접근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성수기, 농번기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어떤 단기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런 정도까지도 같이 보시는 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그렇죠. 하시라는 네.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게 1차, 2차, 3차에서 딱 끝날 것 같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많이, 관계들이 고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묵은 그런 숙제다 보니까 바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식 네.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성투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우선주도 좀 저희들이 부자파 주식학교에서 갖고 있는 부분인데, 대한항공도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 저희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막 집 안 자체가 땅콩부터 시작해서 물 세례까지 여러 가지 갑질에 나왔을 때 들어갔던 역발상 투자로 들어갔던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역발상으로 들어갔을 당시에는 굉장히 좀 힘든데 그 결과는 진짜 정말 달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발상 투자의 결과는 달콤하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앞에 역발상 투자에까지 하면은 결과는 달콤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발상 투자의 결과는 달콤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